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애가 이렇게 태어날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지금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고. 안녕하세요. 놀러와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그 요즘에 이시영님, 배우 네. 이시영 씨 행보에 진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얼마 전에 이혼한 이시영님이 그 전 남편과 혼인관계 중에 만든 배아. 냉동 배아로 그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우리 이시영님 표현에 의하면 이혼 절차. 그쵸? 네. 절차 진행 중에 뭐 이식을 단독으로 결정했다. 그래서 임신까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임신 중이다. 네. 이런 글을 올렸죠. 그 냉동 배아는 이제 최장 5년까지 보관이 되는데 네. 그 폐기 시점이 이제 맞아요. 맞아요. 통보가 와서 그쵸. 그냥 단독으로. 네. 그래서 전 남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이식을 했고 결국 이제 임신까지 하게 됐다. 네. 라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쟁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냉동 배아 이식이 가능하냐? 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네. 현재 우리 생명윤리 윤리법. 및 안전에 관한 네. 생명윤리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법에는 일단은 배아를 그 생성하는 것 자체는 둘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렇게 법에 써 있거든, 생명윤리법에는. 근데 그 배아를 이식할 때는 둘의 동의가 꼭 필요하진 않았던 거예요. 법에 사각지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시영님은 이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 부분을 이용해서 이제 본인의 단독 결정으로 배아를 혼자 이식을 한 거고요. 이식에는 배우자의 동의가 명시적으로 필요하지 않았던 거죠, 법에. 그렇죠? 배아를 가끔 난자를 채취할 때에는 명백한 동의서가 필요하지만 맞아요. 이식할 때 만들어진 배아를 이식할 때는 현재 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 남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이 없어요. 맞아요. 법적 공백 법적 상태라고 공백.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동의 없이 이식이 가능했던 걸로 보여요. 네. 뭐 언론엔 잘 나오지 않았지만 이시영 씨가 근데 실제 이 병원에서는 네. 이식할 때도 남편의 동의서를 받아와라라고 하는 병원이 실제로 많아요. 훨씬 더 많죠. 그렇죠. 그냥 내부 규정으로 이렇게 네. 병원의 내부 윤리 뭐 위원회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윤리 규정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거 이식할 때도 대부분의 병원이 그 채취할 때랑 그 비슷하게 이제 이식할 뭐, 때도 네, 이식할 때도 뭐 혼인관계 증명서라든지 동의서라든지 뭐 형식적이나마 동의서의 서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병원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식을 했다는 건 여기까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았겠지만 만약에 병원에서 동의서를 받아와라라고 했다면 네. 이시영님께서 혹시 뭐 위조를 했을 수도 있는 거죠. 상대방 동의 그래. 사인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병원 자체에서 법에서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동의서를 네. 아예 그쵸. 누락했다고 해야 되나요? 네. 요구하지 않았다. 절차가 없었을 수 있죠. 내부 두 그런 가지 절차가. 경우 좀 상정해 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혼인관계 증명서를 일단 가져오세요. 이런 절차가 있었는데 이거는 법적 그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혼인에 대한 서로 이혼에 대한 결정은 서로 합치가 됐지만 법적으로 신고되기 전이었단 말이죠. 이제 그러니까 혼인관계 증명서 상에는 부부라고 돼 있으니까 그거 내면 뭐 부부고 동의됐구나 하고 이제 이식 절차를 또 진행했을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이혼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혼인관계 증명서에 여전히 부부로 나오기 때문에 네. 소송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가능한 거죠. 현재 맞아요. 법상으로. 네. 심지어 판결이 확정이 됐어도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 네. 맞아요. 네, 신고하지 않으면 혼인관계 증명서에 여전히 부부라고 나와 있죠. 네, 협의혼도 마찬가지죠. 네. 마찬가지가 다 마찬가지예요. 맞춰서 네. 이혼 확인서까지 받다 하더라도 별도로 구청 같은 데다 맞아요. 신고를 해야 되죠. 맞아요. 이건 진짜 별개의 이 논의에서 살짝 벗어난 얘기인데 정말 이혼은 뭐 협의혼을 했든 판결이 나왔든 조정을 했건. 구청에 가서 신고를 해야 그게 혼인관계 증명서에 드러나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그것까지가 절차의 완료인데 그거를 사실 모르거나 물론 요새는 다 알려줘요. 이렇게 해서 신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내 멘트가 다 나가는 건데 그걸 놓치면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서상에는 계속 그냥 혼인관계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네. 판결 받았다고 절대 끝이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사이에 어떤 절차였는지 병원의 절차는 모르겠지만 배아 이식을 받았다. 그 배아 이식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아마 뭐 남편 측에서는 내 아버지로서 책임은 다 하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사실 맞아요. 이제 이런 사건이 처음은 아닙니다. 실제 맞아요. 이제 판례들이 네. 조금 있죠. 맞아요. 작년에도 네. 그쵸, 남편의 동의 없이 전 남편의 동의 없이 네. 아내 이식 혼자서 받아서. 배아 이식을 받아서 전 남편이 병원을 상대로 그쵸.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네. 판례도 있습니다. 맞아요.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그 사건은 어떻게 결과가 났죠? 그 부분은 판결 기각됐어요. 네, 그러니까 남편이 패소했다는 네, 거죠. 병원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그 의무가? 남자 쪽에 음. 손해배상 해줘야 할 의무가 없다. 음. 왜 그런 논리가 나왔죠? 병원에서 배아를 생성할 때 동의를 이미 받았거든요. 그러면 추정적으로 이미 이식까지 다 동의를 받은 걸로 보고 만약에 중간에 동의를 철회할 거였으면 철회를 할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안 했잖아요. 그럼 묵시적으로 계속 동의 상태라고 병원은 볼 수 있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손해배상 해줄 의무가 없다. 그러면 앞으로 뭔가 우리 남편들 입장에서는 뭐 이혼 소송 중이다. 별거에 들어갔다. 네. 그러면 내가 과거에 아내와 만든 네. 배아가 있다면 네. 그 판례대로라면 그 병원에 가가지고 네. 나 이제 동의 철회할래. 나 네, 이혼 맞아요. 소송 중이야. 내 예전에 동의했던 동의서 이제 입장 변경해서 나 네. 이제 이식하면 안 돼. 네. 이런 식으로 네. 반드시 병원에 알려야 된다는 좀 결론이 맞아요. 이상한 결론이 나오긴 해요. 법이 의무가 바뀌기 남자 쪽에 전까지. 있는 것처럼 네, 맞아요. 뭔가 이거 철회를 해야지만 그거를 안 쓸 수 있다 이런 어떤 부담이 지워지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슈화됐을 때 굉장히 남성분들이 되게 충격을 먹으셨을 것 같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애가 그것도 사실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법적으로 혼인관계, 그러니까 이혼이 마무리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친생 추정도 될 수 있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300일 안에 나오면 네, 충분히 300일 그럴 수 안에 있죠. 나오면은 애가 친생 추정이 되잖아요. 이혼을 했어도. 그러니까 친생 추정이고 심지어 친생 자고 실제로 내 DNA가 가서 내 정자에 의해서 낳은 아이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애가 이렇게 태어날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지금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게 어떤 부분이 제 생각에는 문제냐면은 근데 우리가 그때 방금 말씀하신 판결에서 본 거는 이제 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했더니,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했더니, 병원은 책임이 없어.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이 그러니까 이 배아를 이식한 그 사람한테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냐. 그렇게 손해배상 구성이 안 되냐. 이런 게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우리 민법상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손해배상 청구하기는 어렵고요. 네. 그게 이제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이거나 네. 불법행위거나 부당이득 이렇게 그렇죠. 돼 있는데요. 네. 채무불이행은 없죠. 우리가 뭐 계약관계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부당이득도 아니에요. 부당이득은 불- 네가 이익을 얻고 내가 맞아요, 손해를 받아야 맞아요. 되는데 배아를 이식했다고 그런 관계는 아니고 불법행위? 불법행위로 구성을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법의 미비예요. 그쵸, 이 법의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도 있는데 판사님에 따라서 다른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 법 자체의 동의 규정이 명확하게 둘 다 또 받아와 이게 없는 이상은 불법행위로 가기에는 현재로서는 약간 부족하다. 그래서 네. 아마 병원을 상대로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아마 와이프를 상대로 하지 못하고 병원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던 것 같고. 병원이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식으로. 네, 그렇죠.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사실상 지금 이게 배아와는 조금 관계가 떨어졌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 판결을 보면 결국에는 이제 병원 쪽에 손을 들어주면서 했던 말은 이 부부가 배아를 이전에도 이식을 했었단 말이죠. 그렇죠. 이전에 이식할 때도 이 부인이 뭐 동의서, 그 남편 동의서를 받아오는 절차는 있었나 봐요. 그 판결 내용을 보면. 동의서를 작성할 때 남편의 동의 부분에다가 그냥 여자가 사인을 했던 거죠. 여자가 사인을 했었고, 그러니까는 원래도 그렇게 동의서에 좀 추정적으로 사인이 되어 있었고 뭐 등등 했으니까 병원에서 그거를 더 했었어야 될 책임은 없다 이런 어떤 부분인 건데 그러면 사실상 그 여자는 서명을 위조한 셈이 되겠죠. 그쵸, 뭐 엄격히 말하면 그렇죠. 사문서 위조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남편은 그 사문서 위조한 걸로 뭐 형사적으로도 하고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그로 인해서 지금 나온 결과가 이제 너무나 이제 자녀가 생겼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책임이 따르는 거니까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손해배상을 또 청구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이건 이제 제가 이 판결 내용을 다는 모르지만 이게 대략 추측적으로 이렇게도 구성을 해볼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병원이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았으면 이제 사문서 위조하기 어렵겠지만 병원이 동의서 다 받아오세요 그쵸. 했을 때 네. 부인이 이제 남편 서명을 위조해서 임의로? 했다면 임의로 사인하면 그게 바로 위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불법행위가 저는 그런 충분히 불법행위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가능할 수 있다고 같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일단 우리 이시영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
남편께서 내가 아이에 대한 아빠로서 책임은 다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사후적으로 좀 인정하고 음. 뭐 추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만약에 내가 책임 못 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 이시영님 같은 경우 이시영님께서 우리 그 전 남편을 상대로 양육비 청구 같은 거 할 수 있을까요? 인지 청구라든지 그렇죠? 현재 법상으로는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청구는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인정될 것 같진 않습니다. 사실. 동의받지 인지 않아서. 청구가 네. 어떨까요? 인지 청구 아버지로서 인정해. 인지 청구도 지금 난감한데 지금 내가 지금 네. 하고 있는 사건이 아닌데 네, 네. 너무 난감해. 인지 청구를 만약에 했으면 와 이거는 근데 인정될 여지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친자라서 네, 네, 일단은 친자라서 네, 제 네. 생각에도 음. 가사 내가 아버지 인지 못한다라고 아무리 전 남편이 했다 하더라도 음. 인지 청구는 인정될 것 같아요. 인정되지 네. 않을까. 근데 지금 제가 어떤 사례들 중 보면은 일본에서 있었던 사례 중에서는 최근에 있었던 판결인데 뭐 남편 사망 후에 그 보존되어 있던 정자를 이용해서 이제 아내가 혼자 임신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사망한 아버지와 이제 그 태어난 자녀 간의 친자 관계에 관한 이제 문제가 된 판례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친자 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도 제가 찾아본 거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 다 우리나라에서 인정이 되고 이런 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인정될 여지가 인지 청구는 좀 있을 것 같고 그 대신 아까 말씀하신 양육비? 양육비 청구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인정 안 돼야 되지 않나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진짜 양육비 어려워요. 청구가 사실 자녀의 복리 네.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인지가 되면은 인지가 되면 아이를 위한, 그러니까 그 여자 그 엄마를 주는 게 네. 아니라 아이를 위한 돈이라면은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요 네. 그냥 빨리 법을 바꿔야 돼요. 이 법을 지금 물론 애매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빨리 법을 명확하게 이렇게 이슈가 됐을 때 개정하는 게 1번인 거지 현재 법 상황에서 하면은 애매하게 아이들만 피해자가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좀 곤란합니다. 빨리 법을 바꿔야 됩니다. 부모가 되지 않을 권리도 그럼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부모가 그러니까, 되지 않을 권리도 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명백하게 뭐 남편 쪽에서 막 병원에 찾아가서 내가 동의 과거에 했던 거 철회해야지만 뭐 그렇게 된다기보다도 네. 배아 생성 단계, 그쵸? 채취 단계, 그다음에 이식 단계에서도 반드시 명확한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쪽으로 네. 입법 좀 돼야 되지 않을까. 네. 네. 생성 따로, 이식 따로 이렇게 네. 해야 됩니다. 둘 다 동의 받아야 되는 것으로. 네, 맞아요. 네. 왜냐면 배아가 5년까지 보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5년 사이에 네. 부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사실. 사실 한 몰라요. 번에 많이 이렇게 해놓을 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한 명이 아닐 수 있단 말입니다. 그쵸. 명, 세 명일 배아가 수도 하나가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쵸. 사실은. 배아는 배아는 더 많은 그럼 거죠. 2명, 3명도 사실은 그렇죠.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본인의 결정으로 이식을 해서 출산을 해놓고 양육비를 달라. 이거는 인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건 참 애매합니다. 동의를 꼭 받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아, 어려워요. 너무 내가 놀란 아니, 그러니까 감정이입을 잘해주셔서 원래 T인데 오늘따라 F 그게 변호사님 아니라 나는 이거 양육비의 문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네. 네, 우리 한 변호사님 개인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네, 억울할 것 같아요. 맞아. 네, 억울해. 그렇죠. 나는 전혀 동의하지 않은. 그러니까 그렇죠, 돈까지 그렇죠. 내더라. 그 그렇죠. 양육비가 사실 그렇죠. 어마어마한데. 그 19세까지잖아. 예, 만 19세부터 성인이니까 18세. 18세. 네네네. 18년 동안 줘야 되는데 18년 동안 한푼도 아닙니다. 그리고 요새는 대학 등록금까지 생각하면 플러스 알파까지. 네. 그래서 우리 오늘 이시영님 사건을 좀 이슈를 조명하면서 네네. 그 배아 생성 단계, 음. 이식 단계 동의서까지. 네. 현재는 안 네. 되어 있지만 법이 네. 미비하지만은 배아를 이식할 때도 동의를 꼭 받는 걸로 빨리 법이 바뀌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여기까지 오늘 할까요? 네. 지금까지 노라였습니다.